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서 이게 뭔 말이야 하시면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일단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n제곱근에 대한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게 뭐냐? 근은 근이에요. 그쵸? 근은 근인데 어떤 근이냐?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되는 그런 근을 얘기한다. 즉 세제곱을 해서 8이 되게끔 하는 다음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의 근은 3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실근에 관심을 두니까 실근만 한번 구해보시면은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근이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거죠. 즉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게끔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우리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 3개의 근을 가질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실근에 관심을 둘 거니까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자, 아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6의 4제곱근을 볼게요. 4제곱근. 그러면 얘는 4제곱을 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다음 방정식의 근을 16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4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근은 4개. 그러니까 16의 4제곱 근은 4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근인 거 4제곱 했을 때 16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게끔 하는 다음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다음에 근 4개겠죠. 4개 중에서도 실근은 뭘 거냐라는 건데 자, 4제곱 짝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방정식의 근은 4개지만 그 중에서 실근은 없다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요런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뭐냐? 근은 근인데 n제곱을 해서 a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죠. 즉 n제곱해서 a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근들 중에서 뭐 실근에 관심을 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수인 근 중에서도 음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근 중에서도 음의 실근 이 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근이 구해졌는데 실근 중에서도 음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요 자리가 음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이고요.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짝수 제곱근일 때 음의 실근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음수일 때는 N이 홀수면 음의 실근을 갖는다가 되겠고요. A가 플러스일 때는 n이 짝수면
음의 실근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일단 하는 목적을 밝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할 건데 왜 그걸 하느냐? 여기서부터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2의 n제곱근 중에서 뭔가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혀 있는 것을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 적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2가 0보다 작다일 때 n이 여기는 n이 홀수이다. 아니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일 때 그때 n이 짝수이면 다음 n제곱 근에서 음의 실근을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 인수분해 해 주시고 그러면 n의 범위가 요렇게 구해지겠죠. 근데 n이 홀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n은 홀수 뭐 있어? 5랑 7이다. 첫 번째 경우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n이 5랑 7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요 경우에서는 n이 4보다 작고 n이 8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다이므로 그러므로 n은 2 이상 3 미만 n은 8초가 10 이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n이 짝수여야 하므로 따라서 n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간 짝수 뭐 있어? 2밖에 없죠? 그리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짝수는 10밖에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n의 값은 2랑 1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모든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n의 모든 값의 합은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0 하셔서 2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요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답지에다가 쓸 때는 한 요 정도로 적어 주시면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이 문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인 거는 대충 보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자, 먼저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이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한두 가지 공식을 써서 푸는 거는 확실할 건데 그러면 이 세 개의 공식 중에 무슨 공식을 써야 할까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풀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러시면은 시작 자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무슨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까? 이런 고민으로 이 문제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 주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문제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경우 제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경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물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얘를 쓰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떠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요 세 개 중에 한두 개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건 확실하다 치고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뭘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삼각형의 유교소, 세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세 각 요걸 이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하죠. 이 삼각형의 요소 중에서 보통 3개의 힌트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를 준다라면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고요. 두 변과 각을 하나 주는데 그 각이 만약에 끼인 각이면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거나 아니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두 변과 각 하나가 주어지긴 했는데 그 각이 끼인 각은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가 되겠고요.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각이 2개 이상 주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무조건 이 힌트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이 힌트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조선을 BD를 긋거나 AC를 그어야 되는데 AC를 긋게 되면 세타가 뜯어지게 되면서 세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BD를 보조선으로 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가 생기는데 이 삼각형 ABD에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힌트가 뭐냐면 일단은 주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 네 가지 경우에서 뭐에 해당될 거냐면은 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겠다라는 거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얘가 지금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해서 BD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라는 거 사용해서 각 C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야 더해서 180도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 BCD에서도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근데 그 끼인 각이 이 각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뭐 그냥 뭐 가끔씩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볼 수 있을 법한, 어느 문제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문제야 라고 이미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D 제곱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6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BD 제곱을 어디에서도 삼각형 BCD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 BD 제곱은 3과 4를 이용해서 3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9 더하기 16 마이너스 24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 세타 붙여줄 거고요. 180도에서 뒤로 조금 간 거니까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얘는 52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요거는 25 플러스 24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해낸 BD 제곱과 이렇게 해서 구해낸 BD 제곱은 어쨌든 BD 제곱이니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2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는 25 플러스 24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면 72 코사인 세타는 27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72분의 27이니까 9로 약분하시면 8분의 3으로써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P가 3이 될 거고 Q가 8이 될 거니까 따라서 P 플러스 Q는 1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또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정도의 풀이로 문제를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풀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공식을 사용을 할 때 공식을 사용할 경우 여기서 무슨 공식 썼냐면은 코사인 법칙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경우에 그 공식 이름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무슨 공식으로 얘를 쓰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한 번 더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요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이유는 대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원이 내접할 경우 대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중등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이를 하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디까지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과정, 우리 수원수2 안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급을 딱히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 수원 파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 파트 안에서 배우는 공식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언급은 좀 하시면서 문제를 끌고 가신다라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 아마 문제를 못 푸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지? 근데 굉장히 또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꽈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SN에서 SM-1을 빼서 제 N항 AN을 구해내는 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좀 조심하실 거는 요 자리가 무조건 AN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은 제 N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N항이 AN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별말이 없으면 보통 제 N항은 AN이긴 한데 문제에 따라서는 제 N항이 AN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N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셔야 되는 것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S1에서 따로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SN에서 SM-1을 빼면 왜 제 N항이 나오느냐? 요 부분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SN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제 N항까지 다 더한 거. 그거를 우리는 SN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SM-1은 첫째 항부터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N-1항까지. N-1항은 N항 바로 앞에 있는 항. N-1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개를 빼면 SN에서 SM-1을 빼면 첫째 항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 두 번째 항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없어질 거고 제 3항들도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라질 거고 그럼 어디까지 사라질 거냐면 얘도 뭘 갖고 있을 거냐면 요 앞에 N-1항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서 내려올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제 N항만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SN이라는 게 처음부터 N항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거를 다 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SN-1은 어쨌든 첫 번째부터 N항 바로 앞에 있는 N-1항까지 다 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N에서 SM-1을 걷어내면 뭐만 남아있을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N항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N에서 SM-1을 빼면 제 N항 AN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M-1을 빼는 게 아니라 SEN에서 SEN-1을 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n 플러스 3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항부터 이번에는 2n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고요. 그럼 얘는 첫
첫째 항부터, 어쨌든 첫째 항부터 2n-1항. 그럼 2n 항 바로 앞에 있는 항이 2n-1항일 건데 여기까지 빼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하나 남아 있을 건데 그게 뭐일 거냐? S2n의 마지막 끝항, S2n의 마지막 끝항인 2n 항이 되겠다라는 거죠. 즉 요게 남아서 내려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2n이 6n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2n이 6n 플러스 3인 거를 이제 구한 상황에서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신 친구들도 있죠. n에다가 2분의 n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an은 3n 플러스 3이 되면서 일반항이 구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2항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항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건데 일반항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했으니까 A2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기 2라고 해서 2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우린 n에다가 1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A2가 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2를 넣었으니까 A4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2 넣어요, 4 넣어요? 4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를 넣어서 내려왔으니까 2를 넣어서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1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따라서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므로 공차를 D라 하면 자 D라는 문자가 등차 수열에서 공차를 대표하는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서술형에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 문제에서 D가 공차라는 언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D라는 문자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채점하시는 분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자가 아무리 약속되어 있더라도 그 문자가 의미하는 것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AN이나 SN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AN이 뭐다, SN이 뭐다 이런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D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문자지만 물론 다들 쓰는 공통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 안에서는 내가 새로 만들어낸 문자니까 그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적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므로 공차를 D라 하면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두 칸 건너뛴 거기 때문에 공차가 2개 구해질 거예요. 그런데 A4가 15고 A2가 9니까 15 빼기 9에서 6이 된다는 거죠. 즉 2D가 6이니까 D가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빼내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니까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 빼내면 첫 번째 항이 구해지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항이 9고 공차가 3이니까
빼셔서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6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거냐면은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AN을 구해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첫째 항이 6이고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n-1 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3n 플러스 3 우리 아까 여기 2분의 n 넣어서 구해낸 an과 동일하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다가 어쨌든 우리가 갑자기 공식을 하나 끌어들였잖아요.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좀 써달라?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식의 이름을 좀 써달라. 뭐 쓰면 되겠어요?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므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어떻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10 넣고 12 넣고 14 넣고 16 넣어서 10번째 항, 12번째 항 각각각을 다 구하시고 이것도 3 넣고 5 넣고 7 넣고 9 넣고 다 넣어가지고 각각각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하고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차 수열이 지금 2칸씩 가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요 4개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해설지 보시면은 요렇게 문제를 풀고 있죠. 그게 EBS 연계 교재의 문제 풀이기 때문에 저희 교재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좀 뜯어서 다시 보면 10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고 더하기 12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고 더하기 14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고 더하기 16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고 이렇게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 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0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뺐기 때문에 몇 칸이냐면 7칸이죠. 그래서 공차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7개가 나와요. 7칸 차이 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28D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차가 3인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4인 거죠. 따라서 이것의 값은 84가 되겠습니다. 이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요. 가급적 문제에 적혀 있는 것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서 이거 그대로 쓰고 값은 84다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요. 그냥 마무리 따라서 84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해내는 데까지의 과정이 일단 메인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저 마지막 계산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EBS 연계 교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뭐 각각 다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 가와 나를 이용을 해서 공비 R과 자연수 K의 합의 값을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가와 조건 나를 뭐 어떻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게 고민이다 뭐 이러신 거겠죠. 자, 물론 이 문제에서 조건 가와 조건 나는 뭐 핵심 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힌트는 사실 등비 수열이죠.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성질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조건 가와 조건 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인 거지, 그냥 무작정 조건 가와 조건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의 기본 성질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조건가와 조건나를 보시게 되면 조건가는 홀수 번째항들의 합이고요. 조건나는 짝수 번째항들의 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걸 옆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위아래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항, 다음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음 번째, 다섯 번째 항, 다음 번째 항들이 밑에서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하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인 네 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고,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해주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k 번째 항까지 2k-1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 가와 나에 의하여 풀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건 나를 보시면은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2K인데, 이거를 A1 곱하기 R, A3 곱하기 R, A5 곱하기 R 쭉쭉쭉 더하기 A2K-1 곱하기 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R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조건 가와 나를 동시에 사용해가면서 문제가 풀려나간다는 거죠. 이건 조건 가잖아요. 10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건 나잖아요. 30입니다. 따라서 R이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3개를 썼어요. 그리고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자, 기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더하기 점점점 A2K 이렇게 쓰시면 기호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기호 정확하게 더하기 점 3개 더하기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가다가 힘들어 하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귀찮은 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는 건데, 3개까지는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1개만 쓰고 점점점 하는 친구들도 있고 2개만 쓰고 점점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2개 가지고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까지는 쓰고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마무리,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3개 쓰고 더하기, 3개 쓰고 더하기 점점점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4개까지 쓸 필요는 없긴 해요. 그런데 1개, 2개만 쓰고 점점점을 쓰기에는 조금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꼭 3개까지 써주시고 더하기 점점점 해 주십사, 요거 좀 부탁드리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쌤 아직 K 구해야 되는데요? 그렇긴 한데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리고 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비가 구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어떻게든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지금 보여드리는 풀이로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위에는 홀수 번째만 더하고 있고 밑에는 짝수 번째만 더하고 있는데, 요거를 위아래로 더해버리시게 되면 이 퐁당퐁당이 지금 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결국 2K 번째 항까지의 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좌변끼리 더해서 내려오면. 그럼 이제 우변끼리 더한 40이 되겠죠. 이렇게
건너뛰는 거 없이 쭉 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도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은 쓸 수 있어요. 단지 공비가 R이 아니라 두 칸씩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R 제곱이다라는 설명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된다라는 뭐 그런 또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할 거면 뭐 그런 거 없이 바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도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풀이마다 장과 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장 목적절한 방법으로 본인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문제인 거야.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2k 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공비가 3이고요. 그 다음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 3이고요. 몇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냐면 2k 번째 항까지 2k를 더하고 있다라 2k 개를 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0이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2니까 넘겨주면 80 될 거고요. 그러면 3의 2k 거듭 제곱이 81이 되겠고요. 그럼 3의 4제곱이 81이니까 2k가 4가 되겠죠. 따라서 k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R 구했고 k 구했으니까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답은 거진 맞추셨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답은 맞췄는데 뭐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추긴 했는데 요렇게 푸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닐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푸셨을 것 같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셨겠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x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셨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 그리고 같다라고 하셨을 거야. 그쵸? 그러면 넘기면 2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셨겠죠. 그러고 a 값을 구하셨을 거고 더해서 답을 구하셨을 거라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을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9다. 뭐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한 요 정도 문제로 풀이로 문제를 푸셨을 것 같긴 한데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약수령 논술, 약술, 서술 답지에다가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답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냐는 것은 그 다음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이 문제를 몰라. 그러시면 답지를 뭐 참고를 하시든 뭐 질문을 하시든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술형스럽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려는 노력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못 푸는데 답지 쓰는 연습을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시는데 답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답이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은들 일단 답을 맞추는데 먼저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면 나의 풀이를 사용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답을 맞췄는데 내 풀이랑 답지 풀이랑 영 딴판이야. 그럼 내 답지 버리고 내 풀이 버리고 답지 풀이대로 푸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풀이를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있어. 난 이렇게 풀었는데 답지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걸 버리고 이걸로 풀 거야. 그럼 이걸로 막 연습을 해. 자, 시험 당일이 됐어요. 무슨 풀이가 떠오를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문제를 뭐 5번, 6번 막 이렇게 연습을 할 것까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니네? 아씨, 오케이. 그럼 답지가 이렇게 풀었어? 한 번 더 풀어볼까? 한 요 정도. 많이 풀어봤자 한 요 정도란 말이야.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이 문제를 나중에 시험에서 기억 못하죠. 나의 기존 풀이로 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풀이를 최대한 보완해서 나만의 답지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하지. 무슨 문제마다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보완을 하긴 할 건데 그런 정도의 답지 연습을 해 나가셔야 결국 좀 더 가능성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풀이에서는 뭐를 보완을 하셔야 될 거냐? 자, 요 자리죠. 얘가 지금 이제 극한값 존재입니다. 그렇죠? 요 자리에는 극한값 존재. 요거죠, 요거. 극한값이 존재.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연속 가능이 나올 수도 있고, 미분 가능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정의를 사용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 존재 문제 혹은 연속 가능 문제 혹은 미분 가능 문제에서 그냥 니들이 이 문제 유형들의 기본적인 답을 맞춰 나가는 그런 풀이 과정이 있단 말이야. 니들만의. 그쵸? 아예 못 풀면 그냥 싹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일단, 이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만들었다라면, 기본적인 뭐 풀이 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풀이 연산에서 조금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극한값 존재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A죠. x가 지금 마이너스 a로 갑니다. 한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요거 저거 주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그래도 충분히 좋은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적으라 그랬냐면은 문제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답을 적어 나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긴 적는데 이런 거죠. 리미트 x 마이너스 a fx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의 값이 존재하려면 이것이다. 그리고 그냥 이거 적는 거죠. 더 좋은 풀이가 되려면 여기 fx에다가 좌극한 a니까 위의 식을 집어넣어주고 얘는 우극한 a니까 아래 식을 집어넣어주고 이러면서 요거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준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보여줄게요. 여기 사이에다가 fx가 4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우극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a보다 큰 거니까 밑에 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2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 요거를 여기 사이에다 집어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긴 좋은데 이 과정이 없더라도
한 이 정도로만 적어주셔도 충분히 좋은 풀이는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거까지 이게 안 적혀 있다고 해서 감점을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다라면 넣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도 못 풀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까지 다 언제 할 거냐는 거지. 일단 이 문제를 만약에 지금 못 푸셨다라면 요 기본 풀이에 집중을 하시고요. 저는 이거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런 거 좀 보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극한값 존재가 아니라 연속 가능으로 들어가 있다라면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다.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연속 가능하려면 일단 극한값 존재이면서 그리고 함수값이 정의되면서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극한값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함수값과 그렇게 해서 구해진 극한값이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a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죠. 요렇게 들어가고 쭉 내려오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연속 가능이 아니라 미분 가능이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있는 거 다 쓰고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 가능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다 쓰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즉 XA에서 마이너스 A구나. X 마이너스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A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저기 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요 자리에 극한값 들어가는 거, 연속 가능 들어가는 거, 미분 가능 들어가는 거는 다 내용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이 문제의 풀이는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요 정도면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보고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뭐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혹시 안 되셨다라면 뭐 이렇게 보고 이 문제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사이값 정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속을 기본 전제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구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을 구해봤을 때 하나가 x축 아래에 있으면 하나는 x축 위에 있어야 연결되면서 그려지면서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함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 끝에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 요게 사이값 정리의 기본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문제가 사이값 정리 문제네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봤다라면 x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에서 는형이 있으면 바로 문제가 들어가면 되는데 는형이 없을 경우에 이제 넘겨서 fx-kx는 0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에 있는 식에다가 구간의 양 끝을 넣어 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fx-kx를 세로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여기다가 1이랑 3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곱이 0보다 작음을 보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G1은
우리가 gx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g1은 f1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g3은 f3 마이너스 3k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근데 f1이 주어졌네. f1이 3이고요. f3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3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뽑아내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뽑아냈으니까 k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k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요 정도로 푸셨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를 지금 맞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정도의 풀이가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값 정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 보인다라는 게 뭐 이러하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준다는 거죠. 어디다 적어? 여기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함수 gx를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으니까 함수 gx가 fx-kx인데 이거 그리고 닫힌 구간 어디다 적지? 여기다가 닫힌 구간. 문제에서는 열린 구간 13으로 주어졌지만 사이값 정리에서는 닫힌 구간 13에서 그래서 연속이다.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부연 설명 없이 이것만 적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gx가 다음 구간에서 연속이냐?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했고 k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 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인 거죠. 근데 연속과 연속을 빼도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적어줄 필요 없이 그냥 gx는 fx-kx이고 gx는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적는 게 중요한 거지. 사이값 정리에서는 적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연속이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연속이다. 적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왜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바로 옆에다가 붙여주시고 왜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느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 값 정리에 의하여 이렇다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지. 뭐 아까 처음에 그려졌던 뭐 x축 밑에 위에 뭐 연속 뭐 이런 것까지 아니고 요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공식을 쓸 때는 그 공식의 이름 정도만 좀 적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적어주시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 하시고 이거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풀이도 사실 충분히 괜찮은 풀이긴 한데 기존 풀이로만 이제 적어 놓으시면은 감점에 요소가 조금씩 있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도만 꼭 이거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정도만 채워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고, 뒤에 있는 요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고, 그래요. 일단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맞추셨을 것 같냐면, 여기서 일단 두 가지 힌트를 뽑아내셨겠죠. F1은 3이고,
F'1은 A다. 이렇게 두 가지를 끌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다음 힌트로 이제 넘어가죠.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나머지 정리입니다. fx를 2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qx.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안 주어졌다면 우리가 r로 썼을 거야. 그치? 그런데 나머지가 6x 플러스 b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한다인 거죠. 그럼 이제 뭘 넣을 거냐? 물론 f1이 있기 때문에 1을 넣어보자 이기도 하지만 얘를 날리기 위해서도 x에다가 1을 대입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f1이 될 거고요. 우변은 1 넣었으니까 0 되면서 사라질 거고 6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f1이 얼마냐면 3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거예요. 좌변 미분하면 f'x 될 거고요. 우변을 미분할 건데 요 상태에서 미분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곱을 해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 미분, 겉미분, 속미분이기 때문에 수투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 조금 애매해지긴 하지만 교과서 안에 1차식의 제곱식을 미분하는 내용 정도는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냥 미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아니면 조금 찝찝하다, 아니면은 뭐 이거 뭐 합성 미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번 더 풀어내면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qx 플러스 6x 플러스 b 요 정도로 이제 풀어내시고 미분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곱미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분하시면은 6이고 b는 상수니까 미분하면서 날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이번에도 역시 1을 넣어볼 거예요. 1 대입. 자, 여전히 항등식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었고 그거를 좌변, 우변 미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할 건데 여기에 1이 있기 때문에 1을 대입을 한다 이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1을 대입한다 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f'1은 1 넣으면 0 돼서 사라지고 1 넣으면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6이 내려옵니다. 근데 f'1이 얼마냐? a죠. 따라서 a가 6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구했네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6 빼기 3이니까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신 분들은 아마 요런 정도의 풀이로서 문제를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뭔가 살을 좀 더 붙일 건데 그것까지 연습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준비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이 문제를 지금 못 푸신 분들은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라도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두 개의 힌트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바로 땡겨낼 수 있게끔 연습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풀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점을 이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점을 없애줘야 될 거니까 그럼 뭐를 추가해줘야 될 거냐? F1이 왜 3이냐는 거죠. F'1이 왜 A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씁니다. 리미트 x 1로 가고 x-1분의 fx-3이 a이고, 그리고 리미트 그냥 이렇게 맞아. x가 1로 갈 때, 지금 x 1로 가고 있죠. 그랬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이때 뭐 분모라고 안 하고 뭐 x-1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분모 이것이고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심으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배점 한 칸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려면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3이 0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F1이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F1은 3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함수 fx가 다항식, 그러니까 fx가 지금 다항 함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고 뭐 미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극한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x 1로 갈 때 fx가 극한값이 3이다. 그리고 연속이기도 하니까 f1은 3이다. 뭐 구구절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더 길게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로서 f1이 3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요렇게 추가돼야 됩니다. 좀 길어요. 그쵸? 그 다음 f'1이 a다 인 것도 왜 그럼 a냐, f'1이 왜 1이냐, 요것도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 쓰고 요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f1이 3이에요. f1이 3이니까 3 대신에 f1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문제에 적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얘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쭉 해서 내려와 봤더니 3 대신에 F1을 써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F1이 3이니까 3이 F1이죠. 그러니까 3 대신에 F1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F'1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A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다 인 거죠. 그래서 풀을 쓰시는데 요거 1번 쓰시고 2번 쓰시고 그 다음 이렇게 묶어서 3번 쓰시고 4번 쓰시고, 근데 뭐 3번의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쓰는 것 뿐이에요.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5번부터 그냥 쭉 내려가시면서 기존에 풀었던 그대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조금 뭐 추가를 한다라면 자, QX 문제 어디에서도 QX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냥 훅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QX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또 뭐라 말씀드렸냐면 문제에 적혀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항식 f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때의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는 이것임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서 QX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식을 이 식이 아니죠. 이거 미분한 거고 미안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QX가 처음 나타나는 게 여기니까 그쵸? 그래서 4번 쓴 다음에 얘를 쓸 건데 얘를 쓰려고 하니까 몫에 해당되는 QX를 적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당시 f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것이므로 그러니까 문제에 적혀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므로 이렇게 쓴다. 그리고 쭉 내려온다는 거죠. 이 정도로 문제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함수 fx가 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극대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대극소 문제 중에서 그냥 무난한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마 대부분 답 맞추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 볼 거냐?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분을 하겠죠. 극대극소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바로 미분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fx가, 요러니까, f'x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바로 들어가던가. 자, 어쨌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시겠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x가 1 또는 3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여러분들 풀어놓으신 풀이에서 는 0이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는 0을 안 붙이고 x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는 0이 안 붙어 있으면 x값이 구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x가 구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극대값, 극소값, 즉 극점을 찾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자, 함수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는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f'x가 0이 되는 x를 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는 0이 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0을 안 붙인 상태에서 x가 1이고 3인 걸 구해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콕 집어서 이거 확인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는 0을 안 붙이고 x를 구하고 계실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미 그렇게 습관이 잡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요거 안 붙이면 충분히 감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f'x가 0이 되게끔한 x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그리고 fx는 3차고 3차 대가리가 플러스 2고 하니 fx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점의 값, 무슨 값? y값. 자, 함수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제 y값을 얘기하죠. 극대값은 요 점의 y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x는 1이고. 자, 요 점에 좌표가 1, 마이너스 2인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극소값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렇다라는 거죠. 즉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1-6 플러스 9 플러스 a고 4 플러스 a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f3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f3이 극소값일 거니까. 그래서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프가 왜 고민이냐면, 증감표를 안 그리고 그래프로 대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교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실 거냐,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기서 왜 증감표를 안 그리지? 여기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증감표를 그릴 거냐 말 거냐가 선생님끼리도 이제 갈리거든요.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감표는 시간 낭비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래프로 대체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과서 풀이는 증감표를 그리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EBS 연계교재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감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험을 굳이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감표를 그리긴 그릴 건데 타협점을 찾자라는 거예요. 뭐 시험지에다가 풀 때는 그래프 그려놓고 답지 쓸 때만 증감표를 그리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2번 해야 되잖아요가 아니라 증감표를 그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 긋는 것부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 선 그을 시간에 이거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증감표를 그리면 그냥 증감표를 그리는 것보다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증감표 한번 그려볼게요. 그쵸? 지금 이 시간이면 이거 다 그렸어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되겠죠. 앞에 한 칸 띄우고, 사이에 한 칸 띄우고, 끝에 한 칸 띄우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증감표를 그리게 되면 일단 여기 00 쓸 거고요. 그 다음 1보다 작은 거를 F'X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그 계산 결과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적어야 돼요. 그거를 3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호를 구하기 위해서 넣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표를 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갈지 마이너스가 들어갈지를 알아내는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뿔마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증감을 표시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증감표를 그리게 되면 증감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왼쪽에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1보다 작은 걸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도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인 거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고 올라갔으니까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그린 다음에 증감표를 그리는 이유가 뭐 요렇게 증감표를 그리는 것 자체도 조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답지에만 요거 대신에 시험지에다가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답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요거 때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극소고 요 정도로 해주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넉넉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그건 뭐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시간을 좀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시간을 줄여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시험지에다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답지 옮겼을 때 그래프를 보면서 증감표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증감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여기에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린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fx이고요. 다음 조건들 이용해서 뭐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가나다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것만으로
조금 쫄리죠.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쫄아서 문제를 못 푸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하나씩 조건 사용해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 갑니다. 조건 가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 적혀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를 통째로 다 쓰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이다. 이므로 얘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함수를 의미하죠. y축 대칭. 이므로 우함수이기 때문에 fx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뭐 이것임으로 이렇게 또 적으시면 되겠죠. 뭔가 새로운 걸 창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면서 적어 나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임으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c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루트 2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 c가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얘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뭐 2a 플러스 b는 1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데 다에서도 뭐 딱히 뭐 크게 쫄 필요 없이 fx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f'x는 4ax 세제곱 플러스 2b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임으로 또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거죠. 4ax 세제곱 플러스 2bx dx. 그럼 이걸 적분하면은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되겠고요.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 넣어주시면은 a 플러스 b가 되겠고 0은 뭐 0이니까 자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4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뭐 기억하고 요거는 뭐 니은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조건 나와 다에서 구한 것을 연립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 그냥 바로 뭐 여기서 구한 것들을 연립한다.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기억 니은 적어 놓고 하면 기억 니은에 의하여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기억 니은을 연립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2a 플러스 b가 1이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연립하시게 되면 a는 5가 되겠고요. a가 5면 b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fx는 a가 5고 b가 마이너스 9고 c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거고요. f2 마지막으로 넣으셔서 36 마이너스 2 42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쌤 어차피 이거 적분하면 어차피 fx잖아요. 그러니까 fx를 미분하고 적분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 없이 여기에서 그냥 이거 적분하면 fx니까 식을 가지고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fx와 f'x의 관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f1 마이너스 f0 그게 마이너스 4다. 근데 f0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6.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2니까 그게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를 식이 있는데 fx 식이 있는데 과연 미분을 하지 않고 fx와 f'x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실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드렸어요. 근데 답지 해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답지 해설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요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fx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미분해서 적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풀이보다 훨씬 더 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요 문제는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뭐, 조금 가나다, 뭐, F'X,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